지난 주말 독일 뮌헨에서 또 테러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 열차 안에서 도끼 사건이 났고요. 또 그전에는 프랑스 니스에서 테러가 났습니다. 그런데 IS 조직원에 의해서 테러가 나면 이것은 어느 정도 노력으로 예방이 되겠지만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세상을 정오하는 이런 외톨이, 고립된 외톨이들이 저지른 이런 범죄가 IS와 더불어서 동시다발로 나고 있어서 정말 세상이 테러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뮌헨 테러의 용의자 존 불리라는 친구는 아마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청년인 모양인데요. SNS에서 이 맥도날드로 이 동료들을 오라고, 10대들을 오라고 유인까지 해서 이렇게 테러를 저질렀는데, 뭐 아마 이 학교에서의 따돌림이라든지 소외, 이런 부분들이 이런 테러의 주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존 볼리라는 18살 먹은 소년은요, 아프간 이민의 2세인데요. 뭐 다 그렇듯이 가난하고, 그 이민 와서 뭐 독일에서 제대로 먹고 살 게 있겠습니까? 사회복지 대상자고, 또 소외되고 외톨이였다는 겁니다. 뭐 독일 주류 사회에서 아프간 이민 온 가난한 청년이 낄 데가 별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날이 없다라고 생각한 이 친구가요, 몇 년 전부터 노르웨이의 거구 테러 몇 년 전에 있었죠. 또 2009년에 있었던 독일의 학교 테러,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료를 수집을 하면서 한마디로 이 테러를 준비해 왔고, 독일에서는 총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암시장에서 익명으로 총을 구입을 한 겁니다. 자, 이 친구는 이 2달 동안 정신과 병원을 작년에 입원을 해서 치료도 받았다고 합니다. 타인과의 접촉 공포, 우울증 등도 갖고 있었대요. 아, 이 친구는 아프간이 아니라 이란계네요. 이란계. 자, 그런데 이런 이 존 볼리는 부모가 실업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란계의 주류 사회로 편입하지 못한 이민 2세들이 결국 이런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데요. IS가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니스 테러, 그 다음에 독일 열차 테러, 그리고 뮌헨 테러, 이 세 가지 사건이요, 거의 동시다발로 일어났는데, 이 특징은 뭔가 하면 IS와 어떤 행태로든지 교감을 가지거나 지지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유럽 주류 사회에서 내몰려서 소외받고 있는 이 젊은이가 출구가 없다 보니까 테러로서 자신의 한마디로 인생을 마감한 겁니다. 결국 이 한국에도 구의역에서 얼마 전에 칼부림 사태가 난 것처럼 이 친구도 정신병적 치료까지 받고 있었죠.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출구가 없고 인생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사회 주변을 떠돌면서 결국 불황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 시스템이 미국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유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세계가 장기 저성장에, 거기고 전쟁에, 그리고 난민에, 이런 부분들이 뒤섞이면서 이 소외받은 계층의 자발적인 테러가 일어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 IS 테러라는 것은 이런 세계적 장기 저성장과 계층 계급차, 이민 난민 문제 등과 뒤섞여서 IS는 그 핑계를 한마디로 이슬람으로 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IS가 없다고 테러가 나지 않는다라는 건, 이걸 지금 이번 독일 뮌헨 테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지금 메르켈 총리가 아주 난처한 입장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메르켈 정부는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그리고 유럽이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데 앞장을 섰고요. 한편으로 작년에 정책을 좀 전환하려다가 욕을 먹고 또
난민 포용 정책으로 회귀했습니다. 자, 독일에서는 지금 치안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야 된다라는 개헌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한마디로 극우적인 시점에서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자위대를 군대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요, 독일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일 날에는 바이에른주, 독일이 미넨에 있는 데죠, 통근 열차에서 아프간 출신 17살짜리가 도끼로 5명을 다치게 했고, 22일날은 이란계 독일인이 18세 청년이 미넨의 맥도날드에서 9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24일에도 남서부 바덴비르텐베르크주 로이틀링겐에서 시리아 출신 난민이 흉기를 휘둘러서 여성 1명이 죽고 2명이 다쳤습니다. 자, 범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바이에른주에 있는 뉴렌베르크 근처 안스바의 한 식당에서 폭발 장치에 의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것도 또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자, 독일 당국은 이게 뭐 IS하고 관계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은 지금 독일의 이 난민이나 이민자 가정 출신 청년이들이 극단적인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관대한 메르켈의 난민 정책이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자, 이 극우 정당들은 메르켈을 갖다가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 이런 이민 정책이 이걸 불러들였다라고 정치적 재난 사태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터키나 동유럽 이렇게 이민자가 많았던 독일에서 그 시리아 내전 이후에 시리아, 아프간, 이라크 등의 난민이 집중적으로 유입해서 작년 한 해 독일에 들어온 망명 신청자만 110만 명에 육박을 했답니다. 자, 이들은 유럽에서 새 삶을 꿈꾸면서 목숨을 걸고 넘어왔지만은 이제 독일에서는 이들이 독일의 안전에 매우 위협적인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 속에 또 수백 수천 명의 IS 관련자들도 끼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지난 연말 독일 쾰른의 그 축제에서 이민자 집단이 집단적으로 수백 명이 성범죄를 독일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라는 이 부분도 독일 여론을 갖다가 악화시켰는데요. 자, 이제 독일에서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문제가 2차 대전이 직전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독일 일반 국민들에게 분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이용을 했듯이요, 지금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민 난민자들의 테러가 결국 독일 국민들의 정서를 극단적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이것이 독일 사회가 심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어떤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리천장을 깬 힐러리 대관식. 미국의 독립선언을 채택한 필라델피아에서 힐러리가 대관식을 한다. 즉, 오늘부터 전당대회를 나흘간에서 여기에서 이제 공식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는데요. 자, 팀 케인이라는 철강 노동자의 아들을 또 부통령 후보로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팀 케인에 대해서 트럼프는 월가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을 또 했다 이렇게 비판도 했고 여러가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서 샌더스를 회방을 시도한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이메일이 폭로가 됐습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했는데요.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메일 19,000건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심각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자, 전국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실질적으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이 전국위원회 일부 핵심 간부들이 당 대통령 후보 지명에 도전 중이던 버니 샌더스를 해방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보여주는 이메일이 위키리크스에 의해서 공개되었습니다. 미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DNC라 그러는데 이 DNC 지도부에
인사 7명의 이메일 19,252건과 첨부 파일 8,034건을 웹사이트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된 이메일이 송수시된 기간은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 25일인데 폭로된 이메일 중에 상당수는 샌더스 의원의 선거운동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샌더스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작년 말 샌더스 선거운동본부 일부 인사가 클린턴 선거운동본부가 보유한 유권자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한 사실이 드러나 DNC로부터 제재를 받고 그 후 샌더스 선본이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계기로 DNC 핵심 인사들이 이메일에서 샌더스 선본에 대한 적개감을 드러냈습니다. 올 5월 중순에는 DNC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루이스 미란다가 받은 이메일에는 마크 파우스텐바크라는 부하 직원이 샌더스 선본의 난맥상을 다루는 기사를 쓰려는 기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시도했던 정황도 드러났고요. 위키리크스는 힐러리 유출 시리즈 중에 이것이 1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위키리크스가 힐러리 대권 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추가 공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 측은 DNC가 편파적으로 경선 관리를 해왔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며 데비 와스맨 슐처 DNC 의장 사퇴를 갖다가 촉구했는데요. 그렇지만 힐러리는 지지한다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힐러리가 자신과는 이 성향이나 이념, 색깔이 완전히 다른 자기를 월급 앞잡이로 매도한 샌더스를 할 수 없어서 달래고 얼르고 샌더스 정책을 받는다, 최저임금, 대학 무료 등록금 등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샌더스를 자기를 지지하도록 만들었는데, 자, 지금 자신의 대관식을 앞두고 이 중요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클린턴하고 힐러리하고 샌더스는 비그덕거리게 생겼고요. 자, 이번 전당대회를 주도하는 핵심 인사인 이 슐처 DNC 의장이 전당대회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 문제된 이메일 가운데는 샌더스가 무신론자라고 한 말을 들은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과 선을 그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종교적 언급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대교인이라고 공격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정치에서 매우 금기사항입니다. 자, DNC 고위층이 조직적으로 힐러리 편들기를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주는 거다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샌더스도 무소속이었지만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등록을 했고 힐러리도 등록을 했으면 둘 사이는 똑같은 후보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이런 전국적인 경선을 관리하면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힐러리 편을 들었다면 처음부터 부정 경선이었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 편을 들었다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샌더스는 경선 기간 내내 DNC가 경선 관리를 힐러리 편에 들어서 편파적으로 했다고 주장을 해왔고, 지지자들이 각 주별로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슐처 DNC 의장이 이번 전당대회 사회자가 되지 못하고 하원 의원으로 바꾸었고요. 공식 연설도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DNC 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라고도 했다는데요. 자, 이것이 샌더스와 힐러리 사이를 깰 수 있는 결정적인 핵폭탄이 될 거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샌더스 지지 대의원들은 부통령 후보로 팀 케인이 이렇게 됐는데, 팀 케인이 연설할 때 다 나가버리자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샌더스는 방송에 출연해서 나는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실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메일 스캔들에서 이제는 한마디로 전국위원회 이메일 스캔들까지 하나 더 터져버렸습니다. 샌더스는 점점 심한 말을 하는데요. 슐처가 DNC 의장으로 적합하지 않고
DNC의 편향성을 드러낸 끔찍한 이메일 때문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젊은 층에게 손을 뻗는 당이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그렇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제외하더라도 내 캠페인을 폄하하려는 사람들이 DNC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사실이 슬프고 큰 문제다라고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민주당 측 인사가 3만 명인데 전당대회 밖에는 24일부터 28일까지 4만 명이 대규모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참가하는 사람보다 시위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들은 샌더스 지지자들인데 승리를 도둑 맞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위를 갖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은 케인이 선택된 데 분노하고 있다. 케인은 은행들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고 지금도 지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공화당 측은 이 케인이 주지사와 부지사를 할 때 8년간 20만 달러의 선물을 받았다는 점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자, 공화당 전당대회가 크루즈 등이 죄를 뿌려서 어수선하게 끝났는데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인데 이 전당대회도 제대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힐러리는 어찌 하는 짓마다 저렇게 더러운 짓들이 다 주변에 엮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